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와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벡터 공간입니다. 자,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벡터가 뭐 두 개 이상, 물론 연기일 수도 있어요. 이 벡터 여러 개가 스칼라 곱과 또 두 개의 벡터의 합,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벡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데까지 계속 만들어 보면 하나의 집합이 생성이 됩니다. 이 집합에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합니다. 성질을 만족하는 이 집합을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고, 이 공간은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벡터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의 개념,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벡터가 1차 원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결합을 하는데, 1차 결합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걸 표현할 수 없다. 모든 벡터가 다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이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들, 특히 이제 선형 독립이 되는 벡터들을 모아놓고 그 애들이 벡터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개수가 바로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벡터와 연립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10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합을 우리는 크게 대문자로 V라고 표시하고, 이것을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써놓고, 또 스칼라 실수죠.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개의 벡터,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뽑아서 그걸 계산했을 때 그 계산된 결과도 이 벡터에 소속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닫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칼라 곱을 해줘도 역시 닫혀 있다. 그죠? 그리고 교환법칙은 기본적으로 성립할 거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0벡터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알파가 0이 됐을 때 0 곱하기 u는 0벡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다섯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거 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스칼라 곱에 대한 분배법칙, 이렇게 분배법칙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뭐 조금 더 가면 다섯 번째까지 성립을 하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다음에 집합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만 증명을 해주면 보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원 실수 벡터로 구성된 벡터를 R2, 이 R2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R 곱하기 R이란 뜻이에요. R3는 당연히 R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R3가 되는 거. 이거는 공간이고 이건 평면이죠. 그래서 n차원일 때는 R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n차 이하의 다항식의 집합을 V라고 했을 때 얘가 벡터 공간임을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은 뭐 임의의 벡터 V하고 W가 임의의 벡터라고 하면 얘도 n차 이하죠. 그럼 이것도 n차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뭐 n-1
차이어도 상관없고 뭐 M차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두 개가 있는데 얘가 N차고 얘가 N차라고 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M과 N 중에 큰 거. 만약에 N이 크다. 그럼 이게 N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M차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요것은 요거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건 N차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당연히 N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요 벡터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칼라의 곱으로 표시된 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고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항식인데 0이면 AN부터 A0가 다 0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요걸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면 요것이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는 1차식 이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를 AX 플러스 B라고 넣고 W를 CX 플러스 D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C가 0이면 그냥 상수항이 될 수 있죠. 1차식 이항이 되는 거죠. 여하튼 이게 이제 C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고려사항이 아니고 그냥 두 개의 1차식이라고 했을 때 V하고 W를 더해주면 결국은 A 더하기 C X 플러스 B 더하기 D 얘도 1차식이 되죠. 그래서 V에 속합니다. V 벡터에다가 알파를 곱했어요. 그러면 A 알파 X 더하기 B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역시 이것도 상수항이고 이것도 상수항이니까 당연히 V 벡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즉 0이면 0이라고 하는 것은 0 곱하기 X 더하기 0이죠. 당연히 V 벡터의 원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돼도 얘는 뭐다? 벡터 공간이 된다. 자, 예제 6-6번을 보시면 2 곱하기 2 행렬이죠. 이것들의 집합. 그러니까 2차원 2 곱하기 2 행렬에 행렬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묶어보면 하나의 집합이 될 거고, 물론 얘네들이 벡터가 아닌데도 이제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걸 A라고 놓으면 A가 V벡터에 속하고 B도 V벡터에 속한다. 그럼 A 더하기 B는 당연히 2 곱하기 2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V벡터에 속하는 거고 알파 A 우리가 여기 행렬에다 알파를 곱해주면 다 성분에다 알파를 곱해주는 거죠. 역시 이것도 2차원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을 곱해주면 결국 0, 0, 0, 0 0행렬도 당연히 V벡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V 2 곱하기 2행렬도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0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벡터 안에 뭐냐면 0벡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 즉 이게 V인데 여기에 오직 0벡터만 하나 딸랑 있는 거, 이걸 0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V가 벡터 공간인데 그거의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을 S라고 표시하고 이 S는 말 그대로 얘의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S가 공간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얘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공간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0벡터가 이 안에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 두 개의 벡터, 얘가 벡터가 되려면 벡터 공간이 되려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산은 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성질 스칼라 곱을 해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V벡터가 벡터인 것을 증명할 때도 크게 세 가지만 증명하면 된 것처럼 요 부분 공간도 그렇습니다. 자, 부분 공간이 되면 이 V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R3의 부분 공간으로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V3는 뭐 이렇게 놓은 게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A, B, C라고 해놓고 A, B, C가 R인데 중요한 건 A하고 B가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는 이게 R3 벡터의 부분 집합이에요. 즉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게 이 전체고 요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A하고 B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평면인 거예요. 이런 평면.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은 거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Z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얘가 바로 이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개의 벡터를 뽑았어요. 뭐 A1, 뭐 B1, C1 더하기 A2, B2, C2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는 얘하고 얘가 합해주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는 B1 더하기 B2 당연히 같죠. 왜 같으냐면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같이 더해줘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여기에 원소가 되는 겁니다. 스칼라 곱이나 0 벡터가 여기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S는 요 R3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부분 공간이 안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S라고 하지 말고 부분 공간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K 집합 K라고 하죠. 집합 K. 이 집합 K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주 A, B, 1이라고 놓죠. 그리고 A 또 B는 같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A하고 B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Z값이 이 Z축인데 Z값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 1이면 이런 평면이거든요. 이런 평면 위에 요점을 지나는 이 평면 위에서 A하고 B가 같은 경우는 요경입니다. 하나의 직선인 거예요. 직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하고 Y가 같고 Z는 1인 직선. 이 직선이 바로 K집합인 거예요. 근데 얘가 당연히 R3의 부분 집합인데 얘는 벡터 공간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K의 원소인 V하고 W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V는 A 더하기 AB 1 C는 CD 1이 되죠. 이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C, B 더하기 D, 여기 2가 돼요. 자, 요거 때문에 얘가 뭐예요? K에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K에 들어가려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합에서도 각각은 K의 원소지만 더해졌을 때는 K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면 증명해라. 그럼 세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0벡터가 들어가냐, 그 다음 두 개의 벡터가 들어가냐, 세 번째 스칼라 곱이 들어가냐, 이걸 보여야 되지만 아닌 거, 벡터 공간이 부분 공간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안 되는 얘만, 안 되는 얘를 하나만 들어주면 돼요. 하나만. 그죠? 자, 요거는 부분 공간이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요걸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그리고 3A 더하는 2A 더하기 2A는 3B인 거예요. A하고 B가 이제 실수에 들어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X 값이고 이게 뭐예요? Y 값이니까 결국은 Y는 3분의 2X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직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직선 위에 있는 집합이 바로 요거 S가 되는 겁니다.
얘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0벡터가 존재하죠. 0벡터라고 하는 여기서는 원점이죠. 원점이 이 직선, 이 집합 위에 있기 때문에 아까 0벡터가 들어가 있냐? 오케이. 두 개는 여기에 이미지 점 두 개를 잡아서 더해줘도 그게 다 요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더해줘도 되고요.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칼라 곱을 해줘도, 이게 스칼라 곱은 더 자연스럽죠. 스칼라 곱을 해줘도 벡터 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직선이 이런 직선이다.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계산으로 우리가 숫자로 해서 세 가지를 만족하는지 따져서 해도 되고 기하학적인 그림으로 그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기하학적으로 도면상에서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형결합입니다. 선형결합. 자, 지금 벡터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스칼라 곱이 이렇게 스칼라 숫자가 있죠.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끼리끼리 곱해줘요. 곱해서 더해주면 새로운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차 결합 또는 선형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의 벡터가 결합이 되어 있다. 그죠? 이 벡터가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원소의 개수는 n개고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스칼라 곱하고 해서 새로운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런 1차 결합을 만들었다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것은 요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4-3은 여기 A에 AU 플러스 BV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2B 5B 6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주는 거예요. A 더하기 2B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5B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더하기 6B 얘가 7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식이 3개이긴 하지만 뭐 2개만 가지고도 A값과 B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C1, C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합이 된 거죠. 결합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을 통해서 뭐 아까 뒤에 있는 V가 아니고 0벡터 0벡터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0벡터로 표현할 수 있냐? 이랬을 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C1과 C2와 C3가 CN이 0이면 이 앞에 있는 애다 다 0이면 당연히 0벡터가 되죠. 이거는 기본 자명하죠. 자명 트리비얼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뿌리면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이 아니고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이 중에 하나라도 뭐 CI가 0이 아닌데 이걸 표현했다. 그럼 우리는 종속입니다.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이거 지금 3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 이제 한 평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벡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2개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V1 뭐 A라고 하죠. U지 U U2 C의 U3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A, B, C가 0이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치자고요. B가 0이 아니다. 그럼 B가 0이 아니니까 나머지 넘어가면 이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B로 나눠주면 이게 돼요. 즉
U2는 U1하고 U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두 개의 벡터로 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종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것이 다른 애들의 종속, 다른 애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잉여가 된 거지, 잉여. 여기는 두 개의 벡터만 가지고도 나머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죠.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두 개의 벡터 이렇게 있고 하나의 벡터는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평면은 두 개의 벡터가 기본입니다. 두 개의 막 벡터가 있으면 모든 벡터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벡터 이 평면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바깥에 있는 거. 즉 A의 V1 더하기 B의 V2 C의 V3 얘가 0벡터가 된다고 하면 이 A하고 B하고 C는 다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0이 안 되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V2하고 V3에 어떤 걸 곱하더라도 V1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서로 독립이라서 종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 A라는 친구가 DB 구축을 할 줄 알고 B라는 친구가 화면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C라는 친구가 이것을 코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 B, C가 서로 그것밖에 못해. 그럼 이 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프로젝트 하나 성공하려면. 이게 바로 독립인 거예요. 독립.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A라는 친구가 전에 코딩도 해봤고 DB도 구축해봤어요. 그럼 B라는 친구는 화면 설계도 해보고 C라는 친구는 코딩을 해봤어요. 코딩을.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A하고 B만 가지고도 프로젝트 만들 수 있죠. C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잉여죠, 잉여.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없어도 되는데 A하고 B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C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지. 얘는 이제 사실 종속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A가 이제 얘한테 뭘 시켰어요. 근데 얘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욕먹는 거죠. 타치할 수 있는 거죠.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난 내가 해봤더니 그거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너 왜 하루 종일 걸렸다고 거짓말 쳐. 뭐 이런 식으로 얘의 업무에 얘의 업무에 관여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생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얘가 뭐가 돼요? 팀장이 되고 얘가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결국은 프로젝트 할 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할 줄 알기 때문에 얘가 조금 부족하거나 얘가 만약에 프로젝트 참여하다가 중간에 빠지더라도 카바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프로젝트란 용어로 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개의 벡터가 있고 요소가 좀 세 개 있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R3 공간에서의 벡터죠. 자, 이게 종속이 되냐, 독립이 되냐. 기본적으로 R3면 최소한 독립이 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뭐냐면 독립이 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벡터가 3개라는 거죠. 4개나 5개 되면 무조건 이건 종속인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독립이 되는 최대 개수는 3개인 거예요. 3개. 뭐 그럼 2개가 되면 얘는 반드시 종속입니까? 그게 아니라 독립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3개 이하여야 된다. 이하이면서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자, 얘가 종속인지 독립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쉽게는 요거죠, 요거. 여기서는 이제 C1, C2, C3 했는데 보기 좋게 A로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A, U 더하기 B, V 더하기 C, W는 0이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A, 2A, A 더하기 B, 0, 2B 더하기 5C, 6C, 7C 0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5C가 0이고 2A 더하기 6B가 뭐예요? 0이고 A 더하기 2B 더하기 7C가 0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요. 우리가 많이 보던 거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 개수만 묶어서 1, 1, 5 2, 0 죄송합니다. 여기 C죠. C 여기 0이니까 여기가 6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1, 2, 7이 되죠. 그죠? 물론 여기는 0, 0, 0이 되죠. 뭐예요? 개수행렬이죠. 개수행렬이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기본행 연산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A하고 B하고 C를 구했어요. 이렇게 구해서 A하고 B하고 C가 만약에 0이 아닌 것이 다 0이다. 다 0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독립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A와 B와 C 중에 만약 B가 0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종속이 되는 거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얘 0일 때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이거 외에도 무진장 많은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만 존재한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독립이라고 하고 이럴 때도 존재하고 0일 때도 존재하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언제예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뭐예요? 이 개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렬식이 0이면 무수히 해를 많이 갖는다. 그럼 그건 종속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해가 유일하다고 했죠. 유일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해라고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벡터로 표현해서 그냥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독립이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가까이 벡터를 행렬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일한 해를 갖는다. 유일한 해를 갖는다. 유일한 해? 뭐예요? 우리가 개수가 다 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해죠. 그럼 그거 외에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렬로 표현해서 행렬식으로 구하는 것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종속인지 독립인지 아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111, 022, 003 이거의 행렬식이죠. 절대값. 이게 0이 이게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삼각행렬일 때는 대각선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이제 중간고사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6이죠. 즉 이건 뭐예요? 0이 아니니까 뭐예요? 역행렬이 뭐한다?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다?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벡터 공간의 생성.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n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선형을 했더니 얘가 모든 벡터로 다 표현할 수 있더라. 생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v 벡터가 있는데 이 v 벡터 임의의 점을 딱 잡았어요. 이게 뭐 w라고 하면 이 w를 v1 더하기 v2 더하기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으로 뭐 k
V의 N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생성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요 집합을 생성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거의 앞에다 span이라고 하면 이 n개밖에 없는 요 벡터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집합인데 그 집합이 뭐도 된다? 공간이 되더라. 그래서 벡터 공간 V는 S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2니까 요 점이죠. 요 벡터예요. 요거는 뭐예요? 3,6이에요. 이 벡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3U는 V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벡터가 두 개지만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예요? 얘랑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스칼라 곱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결국은 얘는 하나의 직선만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얘 가지고 이 직선의 모든 점들을 다,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걸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V라고 한다면 A, B라고 해놓고 뭐 하면 돼요? EA는 B, 뭐 A하고 B는 실수. 이렇게 되는 집합, 점들의 집합. 그게 바로 뭐예요? V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R3 공간이 생성되는지를 봐라. 이제 벡터가 3개인데 얘가 독립이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결국 얘는 뭐가 된다? R3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성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임의의 벡터 A, X, Y, Z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결국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렬의 형태가 나올 거고, 행렬식을 계산해서 0이 아니면, 즉 독립이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갖고, 그렇게 되면 독립이죠. 그러면 이게 독립이 되면 이 세 개에 의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세 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럼 세 개의 벡터를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R3거든요. 자,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집합이 있는데 얘가 아까 독립이면서 생성이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이걸 베이시스, 기저라고 합니다.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3에서 기본 기저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 벡터. 뭐 얘기하면 0, 0, 0 아니 0, 0, 0, 0 이렇게 되고 1, 0, 0 그 다음에 0, 1, 0 이거. 요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저입니다. R3에서. 자,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의 몇 개가 뽑았더니 이 몇 개를 뽑았더니 이 벡터를 가지고 서로하고는 독립이에요.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기저라고 하고 이거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차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구성된 요 집합이 요거의 기저임을 보여라라고 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R2에서는 1, 0, 0, 1 이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벡터를 갖고 요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요거 할 때는 뭐예요? 독립인 거하고 생성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임의의 점 A, B는 뭐가 돼요? A, B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A 곱하기 1, 0 B 곱하기 0, 1 이렇게 하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생성되는 거고, 두 번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 0 B의 0, 1 이것이 0이 되면 A하고 B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립인 거예요. 당연히 벡터의 기저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것도 기저가 되지만 이게 지금 R2거든요. R2에서의 기본 기저가 요거지만 이게 아니고 1, 0 하고 1, 1 요 두 개 가지고도 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물론 그 기저의 원소들, 그 벡터들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도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저를 구하여라. 그러면 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다음이 주어진 것이 기저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내기가 쉽죠. 답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Rn상에서의 기저 중에 성분이 1이고 성분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이 되는 거. 뭐 R3상에서의 기저는 뭐 1, 0, 0. 얘만 1이고 나머지 0이죠. 0, 1, 0. 얘만 1이고 나머지 0이죠. 0, 0, 1. 그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준 기저 또는 자연 기저라고 합니다. 눈에 직관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2로 표시합니다. 2완, 2투. 요것이 2완이라고 하고 요것을 2투라고 하면 요걸 2,3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4니까 뭐예요? 결국 1, 0, 0, 0, 0, 1, 0, 0, 0, 0, 0, 1. 그게 단위 행렬에 하나의 열 벡터를 뜯어놓으면 그게 바로 표준 기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 공간 V에 기저가 있어. 이거는 벡터를 모은 집합인 거죠. 여기에 임의의 벡터를 여기에 있는 거 선언 결합은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 R3로 하면 여기에 A, B, C라고 하면 이 벡터는 여기 벡터에 여기가 만약에 E1, E2, E3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E1 더하기 B의 E2 더하기 C의 E3로 이걸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하다는 얘기. 물론 이 벡터가 아니고 V1, V2, V3가 요거의 기저다.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for 뭐 V. V의 베이시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A의 V1 더하기 B의 V, A가 아니라고 해야지. 뭐 C1이고 C2라고 해야 되죠. C3의 V3. 요것으로 뭘 표현할 수 있어요? A, B, C를. 이것 때문에 이제 C1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 얘는 이거를 표현하는 요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기저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기저에서는 A, 여기, 요 스칼라가, 요거의 값이 유일하게 표현이 되고, 요런 기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물론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물론 안 같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결합을 표현해라.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저의 개수. 기저가 이렇게 있으면, 뭐, 기저의 벡터가 여러 개 있죠. 그 개수가 바로 차원이다, 디멘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기저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만 가지고 행렬식을 구했을 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건 기저가 되고, 그리고 차원은 뭐예요? 두 개죠. 얘는 뭐예요? 자, 지금 보면 성분이 세 개지만 이 벡터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평면이 하나 나와요. 평면이 나오고, 이거는 그 평면상에서는 뭐예요? 기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거에 의해서 뭐예요? 공간이 나와질 거고, 그거의 차원은 뭐예요? 당연히 개수니까 2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V가 있고, U1, U2, U3, 뜨뜨뜨뜨, UN. 요것이 뭐예요? 기저예요, 기저. 뭐 기저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개의 벡터들이 있을 거네, 기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n이 l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몇 개 뽑고 여기도 몇 개 뽑고 얘도 몇 개 뽑고 뽑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n개인데 n개. 쉽게 해서 모르는 게 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라고 치죠. 네 개. 그럼 네 개보다 많은 것을 뽑아요. 4개보다 많은 거. 이게 이제 V1, V2, VL이죠. 이건 뭐 쉽게 해서 이게 L인데, L개를 뽑았는데, 이제 L개라고 하면 좀 뭐 6개 뽑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보다 많이 뽑았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선형 종속이 됩니다. 왜? 기저보다 많잖아요. 기저는 독립이 되는 가장 큰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크면 당연히 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몇 개를 뽑았어.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뽑았어. 근데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이게 뽑았는데 얘네들끼리 뭐야? 독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립이 됐다면 일반적으로 얘가 n개인데 이 n개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작아야 돼요. 물론 여기 4개인데 3개를 뽑으면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5개 뽑으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그럼 4개 뽑으면 이때도 뭐 독립이고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종속이고 아니 운 좋으면 독립이고 운 나쁘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만에 3개를 뽑으면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립일 수도 있고 종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독립일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 우연찮게 몇 개 뽑았는데 얘가 독립이 되었다. 아까 독립, 종속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지만 독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거 개수는 얘보다 작다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보다 크면서 독립이 되는 경우는 없다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기저라고 하고 이게 n개다. 그러면 독립이 될 가장 기본 조건이 독립이 될 조건은 뭐예요? n개 이하일 때만 독립이 되는 거예요. n개 이상이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n개 이하면 독립도 될 수 있고 종속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2차원이 성분 2개니까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예요? 기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기저에서 차원이 2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개수보다 많으면 무조건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종속인 거예요. 이건 계산하지도 않아도 종속이에요. 얘는 뭐예요? 지금 성분이 3개인 게 3차원이에요. 즉 그러니까 뭐예요? 기저의 개수가 3개란 말이에요. 근데 2개니까 독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다는 건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딱 보면 독립이 되겠죠. 왜냐면 얘를 아무리 곱해도 얘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3차원인데 벡터의 개수가 3개잖아요. 아, 그러면 독립이 될 가장 마지선인 거예요. 경계선인 거죠. 독립이 될 수도 있고 종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이 2개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표현할 수 없죠. 왜? 마지막 0이잖아요. 이 0을 만들려면 여기다 0을 곱하지 않는 0이 안 돼요. 아니죠. 제가 말 잘못했죠. 여기하고 여기의 개수가 반대면 될 수도 있죠. 예,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2, 1 빼기 2, 5, 1 하면 뭐예요? 얘는 그냥 없어지잖아요. 0이 될 수도 있죠.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계산을 어떻게 한다? 종속이 독립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얘를 행렬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돼요? 행렬식을 구하면 되겠죠. 행렬식을 구해서 역행렬 존재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냥 직접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0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예요? 1, 아니 2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8이고 빼기 이렇게 하면 5고 이렇게 하면 4고 나머지는 0이죠. 여기는 10 빼기 9네. 그러니까 1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역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 존재하면 해가 몇 개? 유일하다. 유일한 거는 뭐예요? 개수의 0인 거 외에 다른 건 없다. 즉 뭐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저가 이렇게 있고 요거에 순서를 부여한 것을 순서 기저라고 한다. 오더드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기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요 개수들 있죠. 요거는 결국 V벡터의 좌표라고 얘기하고 이들 좌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좌표 벡터 그 다음에 순서 기저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뭐 순서 기저가 이렇게 있을 때 V를 좌표 벡터를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요 개수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V의 P 벡터는 뭐예요? 그냥 4, 마이너스 3, 5 순서도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 밑에 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의 좌표 벡터는 뭐가 되냐면 5,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언급되어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기저 변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있던 기저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기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저가. 여기 있는 이건 기존 기저고, 새로운 기저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좌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좌표 벡터는 D가 될 거고, 요때 좌표 벡터는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기저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U와 V가 있는데 이건 행렬입니다. 여기 말 그대로 기저를 가지고 만든 행렬이에요. 행렬이고 얘네들은 기저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쓴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벡터는 요 기저로 좌표 평면 좌표 벡터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표 벡터인데, 그러면 요거의 기조로 보면, 요거의 기조로 봤을 때 요거의 좌표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D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구하자는 거죠. 이거 구하려면 공식이 뭐였냐면 U의 인버스, 그 다음에 V의 C란 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바로 뭐예요? UI고 얘가 VI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U는 뭐냐면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1, 1, 1 마이너스 1 요거의 인버스고, V는 뭐냐면 요거 그대로 2, 3,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 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했더니 이건 역행렬 구하시면 되고,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분의 2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벡터의 순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2, 3 더하기 3분의 29에 1, 0. 요것이 뭐랑 똑같다? 여기는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에 1, 1 더하기 5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벡터에 여기 스칼라곱으로 표현된 좌표 벡터, 이것은 새로운 기저에 의한 좌표, 즉 좌표 벡터로 표현하려면, 즉 요거를 구하려면 이렇게 행렬 가지고 구하면 된다, 이거죠. 실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9죠. 그럼 이거 얼마가 돼요? 3분의 27 되니까 뭐예요? 9죠. 여기서도 보면 4하고 5니까 9가 되죠. 맞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저가 바뀌었을 때 그 좌표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벡터와 선형, 연립 선형 방정식입니다. 자,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럼 여기에 이 각각의 우리 열벡터죠. 열벡터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벡터는 요거고,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예요? 연립방정식 왼쪽 면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AX는 B, 이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즉 스칼라와 열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뭐 AX는 B라고 했을 때 요 앞부분만
보여준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x1에 어떻게 돼요? 2, 4, 1. 아니, 2, 4, 1. x2에 4, 7, 2. 그럼 x3에 5, 1, 5가 되고 x4에 1, 3, 6이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계산해주면 2x 플러스 2x1 플러스 4 x2 플러스 5 x3 플러스 x4 그죠? 그리고 요 뒤에는 4x1 이렇게 쭉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이 x를 묶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거로 계산해주면 요 식이 되거든요. 요 두 번째 끼리 계산해주면 요 두 번째 식이 되고. 자, 그래서 묶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는 행렬과 벡터였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행렬과 행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렬은 이렇게 행렬과 벡터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럼 A 곱하기 B를 A의 벡터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의 벡터 계산해주면, A 곱하기 B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벡터를 이렇게 곱한 거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7, 30, 50, 4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B1, B2라고 치면 이게 B1, B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A의 B 뭐 이게 쉼표를 쓰기가 좀 그렇죠. 그다음에 A의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요거하고 3, 6, 4 더하기 더하기 아니죠. 잠깐 그러니까 공간 띄우고 1, 2, 3, 4, 5, 2 그리고 1, 7, 5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또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걸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3에 1, 4 6에 뭐가 돼요? 2, 5 4에 3, 2 요것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 그렇게 계산해주면 요걸 계산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여기 얼마예요? 3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예요? 27이 되죠. 27이죠. 자,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개의 벡터의 곱을 하나의 행렬 아니 두 개의 벡터가 아니죠. 두 개의 행렬의 곱이 하나의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2절 즉 벡터 공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벡터 공간 뭐 뒷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책에는 언급이 안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앞부분을 잠깐 보시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벡터 공간. 그러니까 벡터들이 모아진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공간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0벡터가 존재해야 되고 물론 순서는 틀려도 돼요. 두 개의 벡터의 합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고 스칼라 곱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요거의 부분 집합이 역시 요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으면 부분 공간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 얘기했으면 기저를 얘기했고 기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독립이면서 생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과 독립 이런 용어를 얘기했었고 독립은 언제예요? 이걸 행렬로 표시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다. 그죠?
유일한 해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지저를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차원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저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